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오름세를 이어지며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부터 다시 기온 오름세에 이어집니다. 다만 경북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오르며 자외선 지수도 다시 높은 단계에 예상됩니다. 더불어 습도도 조금 높아 낮에는 체감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목요일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은 22도, 안동은 20도로 후텁지근한데요. 낮 기온은 대구 30도, 안동 27도, 포항은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기온은 차차 올라 내일부터 평년 기온이 높아지겠고요. 당분간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분을 수시로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중독 위험도 높아 음식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외출하실 때는 선크림과 더불어 선글라스와 양산을 챙기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 동안 최고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영일만대교 건설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 2차 추경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건데요. 포항시는 빠른 시일 안에 노선이 확정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오랜 수건인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지난 2008년 논의가 시작됐지만 10수년간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예산이 책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공사 시작 여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에서 영일만대교 공사비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연내 착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 전반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불용 가능성을 핑계로 예산 삭감을 감행한 것은 삭감의 이유는 불용 가능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영일만대교의 구체적인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까지 해저터널과 인공섬, 교량을 건설하는 기존 노선의 사업비가 4조 원 규모로 예상되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예산이 과다하다며 대안노선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대안노선은 인공섬 없이 포항시를 가로질러 형산강변을 지나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영일만대교 취지에 맞게 포항시 전체를 순환하는 기존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포스코와 협의해 수소 환원제철소 부지를 활용한 예산 절감안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포스코 측에서 수소환원 제철 용지 조성 사업을 곧 추진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호환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라서 사업비를 한 5천억 정도 절감하는 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노선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경북 5개 시군이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관광객도 크게 줄었는데 다행히 지난달부터 회복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산불 피해지를 돕자는 여론과 다양한 관광 활성화 대책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이들 5개 시군이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본 피해는 99,289헥타르 1조 505억 원입니다. 역대급 산불로 화마가 닥치면서 5개 지역 관광지도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산불이 난 3월에 5개 시군 90개 대표 관광지의 입장객 숫자를 보면 영덕은 1년 전보다 50%나 줄었습니다. 영양도 22% 감소했습니다. 산불 다음 달인 4월은 사정이 더 나빠져 청송이 1년 전보다 56% 줄었고 영양 52%, 영덕 47%, 안동 20% 각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5월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청송이 한 달 전보다 무려 240% 증가한 것을 비롯해 영양 216%, 영덕 96%, 안동 72%, 의성 38% 각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의성만 제외하고는 평균 20% 정도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을 돕자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피해 지역을 찾는 발길이 늘어난 게 하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경상북도가 추진한 온기 활성화 프로젝트도 도움이 된 걸로 분석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관광지를 탐방하는 공익형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박 2일 숙박형 여행 상품을 이용할 경우 1인당 10,000원이 산불 복구 기금으로 기부되도록 하는 상품도 만들었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촉진을 위해 산불 피해 지역을 찾는 30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많게는 80만 원까지 버스 임차비를 지원한 사업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단기 관광객 유입 중심에서 벗어나서 체류형 관광상품, 감성 캠페인, 지역 밀착형 할인 프로모션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객 수요 창출을 이끌어낸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불 피해지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입석과 좌석의 요금을 동일하게 통합해 운영합니다. 통합 요금은 일반 1,5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800원이며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존처럼 50원이 할인됩니다. 이번 조정은 2016년 1월 이후 10년 만의 요금 조정으로 유류비와 물가 상승 등 외부 요인을 반영해 시행됩니다. 제98차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오늘까지 경주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에이펙 시대의 지역 관광,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25개국 120명의 연구자가 참여합니다. 또 14개국 주한 대사들은 2025 경북 방문회해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구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이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글로컬, 그리드를 강화한 정책 금융기관으로 제2의 도약을 밝혔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1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국내 최대 종합정책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글로컬, 녹색금융을 더한 글로벌 종합정책금융기관으로의 도약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고 은행이 담보대출이 아니라 그 기업 금융을 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저희가 90% 이상 저희가 분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난 70년 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끌어왔던 기업들이 지금 주요 산업들이 위기에 있는데 신보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사다리 사업을 통하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기업들이 그 자리를 굳히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와 유럽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해 수출과 해외 진출을 돕습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 기업과 ESG와 탄소 배출을 비롯한 녹색 금융 지원을 늘려 미래 산업 변화에도 대응합니다. 대구에 본사가 있는 만큼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에 대한 혜택도 늘릴 계획입니다. 지역 총생산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저희가 보증을 해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대구시나 경북도가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선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대구시나 경북도가 선정한 산업에 저희가 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역 대학들과 협력 관계를 늘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창업 기업의 컨설팅과 지원을 늘리고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사옥에 교육 홍보관을 만들어 취업 준비 학생에게 교육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미래 50년 계획은 대구 경북에서 실험하고 구체화해 전국
나아가 해외로 확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정책금융기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 신광면에 있는 원법사 정원이 전국 최초의 사찰형 민간 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원법사 명상정원은 비악산과 용연지 등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곳에 20만여 그루의 수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 정원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가꾼 정원을 개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포항에는 산림조합 순마을 정원, 청하면 용산 정원이 민간 정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카드형 모바일 포항사랑 상품권을 150억 원 규모로 7%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모바일 앱 IM샵은 1일 0시 15분부터 105개 판매 대행점에서는 영업시간 내에 충전이 가능하며 개인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포항사랑 상품권 올해 발행 규모는 1,300억 원으로 지난 6월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포항사랑 카드는 6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어제는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개전 초기 북한군에 밀려 남하하던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 구축 시간을 벌기 위해 경북 북서부 곳곳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상주 화령장 전투는 북한 주력부대 발목을 일주일 넘게 잡아둔 한국 전쟁사에서도 손꼽히는 전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주의 7년 전 문을 연 전승기념관을 홍석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쟁 발발 3주차. 38선 최전방에서 순식간에 상주 화령까지 밀린 국군 17년대의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일로 가면 큰일 나요. 다 죽어요 그만. 이 민군들이 일로 전부 몰려가는 걸 내가 봤다 까있게는. 확인 결과 충북 괴산에서 상주를 가로질러 대구로 향하던 북한군 15사단의 선두 행렬이었습니다. 국군 주력 부대가 문경과 함창에서 북한군과 공방전을 벌이는 사이 또 다른 북한군 주력 부대가 이 전선을 우회해서 돌파하고 있던 겁니다. 곧장 매복에 들어간 국군 17년대는 국민학교 운동장에 도착해 수경을 준비하던 북한군 한 개 연대를 기습 공격해 그 자리에서 전멸시켰습니다. 바로 상주 화령장 1차 전투입니다. 화령장 전투는 민, 관, 군이 함께 싸운 전투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무기와 주먹밥을 산으로 날라다 주었고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은 군인에게 치료를 해주는 등. 이 소식을 모르고 뒤따르던 또 다른 북한군 한 개 연대도 이틀 뒤 역시 국군의 매복 기습에 속절없이 후퇴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전투에서 북한군 600여 명을 사살하고 50여 명을 생포했지만 우리 측 전사자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전쟁 초기 국군이 거둔 전과 중 단연 최고로 평가됩니다. 지연작전에서 일주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화령장 전투는 국군의 재편성과 전선 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열했던 바로 그 전투 현장 위에 7년 전 전승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전승기념관 바로 맞은편 야산에는 당시 국군이 매복 기습에 활용한 참호의 흔적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상주 화령장을 비롯해 문경 이화령, 영주 풍기, 안동 낙동강변 등 경북 북부 곳곳에서 한국전 초기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하나같이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시간을 벌어준 핵심 전투로 평가받고 있지만 상주 화령장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기념시설조차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는 이달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102.7로 지난달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향후 경기 전망이 15포인트 오르며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가격과 임금 상승 전망도 확대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웃돌면 경제에 대한 기대가 낙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3월 영남 지역 초대형 산불로 개와 고양이와 새 등 1,900여 마리의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 영남 지역 대형 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 구호 체계 현황과 입법 정책적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동물 구호 체계가 부재해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지자체에 구조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과 대피소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를 집중 단속해 불법 체류 외국인과 어학 연수생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태국에서 시가 1억 1천만 원 상당의 야바 5,900여 정을 밀수한 혐의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3월에는 베트남에서 시가 820만 원 상당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국제 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0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체류자와 어학 연수를 이유로 입국한 유학생까지 마약 밀수에 가담하고 있다며 경찰, 세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지난해 벌집 제거를 위해 2만 9천여 건 출동해 전년도에 비해 3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집중되는 7월부터 9월까지 전체의 85.5%인 2만 5천여 건의 출동이 이뤄져 하루 평균 276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1,100여 명이 벌쏘임 사고를 당했고 이 가운데 79.3%인 922명이 7월과 9월 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 스테이 영덕 베이스볼 캠프가 다음 달 13일까지 펼쳐집니다. 전국 65개 팀 1,8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여름 스포츠 축제로 대학 동아리 챔피언십, 주니어 캠프 등 5개 부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영덕의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 알리고 홍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부터 다시 기온 오름세에 이어집니다. 다만 경북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오르며 자외선 지수도 다시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더불어 습도도 조금 높아 낮에는 체감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목요일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 22도, 안동은 20도로 후텁지근한데요. 낮 기온은 오늘 대구 30도, 안동 27도, 포항은 2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기온은 차차 올라 내일부터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겠고요. 당분간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분을 수시로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중독 위험도 높아 음식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외출하실 때는 선크림과 더불어 선글라스와 양산을 챙기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2도, 김천은 20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30도, 김천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도, 상주도 20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안동 27도, 상주는 28도 예상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9도 전망되고요. 오늘 동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어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 낮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 동안 최고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